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성장을 위한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통합 플랫폼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부산시가 하단 녹산선 11개 정거장 중 명지국제신도시 중심부를 지나가는 3개 정거장을 지하화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국내에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해 유통시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시민안전대책 간담회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구 간만동에 있는 무민사에서 최영 장군을 기리는 제사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방송학회가 마련한 정기학술대회에서 지역 성장을 위한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통합 플랫폼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 성장을 위한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 전문가들은 지금의 케이블 방송은 큰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청자는 감소하는 반면 채널은 다양화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채널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함으로써 지역 케이블 TV가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 방송의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TV 홈쇼핑이 그 예입니다. 규모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돌파구인 셈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 케이블 방송의 지역 통합과 투자 확대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출시되어 있는 이제 가지라든지 또는 지역 채널 커머스라든지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수요라든지 아니면 필요성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에 대비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지역의 지원들은 좀 부족한 형편이고요. 케이블 방송은 지난 2월 지역 콘텐츠 통합 플랫폼인 가지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가지는 전국 78개 권역의 지역 콘텐츠를 통합한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각 지역의 소식과 행사, 지역 채널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고 지역 특산품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통합 플랫폼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국내에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준에 얽매여서 글로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더 뒤로 늦추게 되는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사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갖게 됩니다. 한편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선 급변하는 시대 미디어의 역할과 미래상을 주제로 40여 회의 열띤 토론을 벌였고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선장 중계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하단 녹산선 11개 정거장 중 명지국제신도시 중심부를 지나가는 3개 정거장을 지하화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행정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범위에서 노선을 조정해 오는 2025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은 전체 길이 13.47km, 11개 정거장, 1개 차량 기지가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1조 126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첫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정거장은 고가로 지어질 예정이어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 들어오는 이런 지나가는 이런 신도시로 지나가는 데는 지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지하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막 서명 운동을 하대요. 아파트에서. 요 이미지가 아무래도 지상으로 하면 위에가 건물 같은 가리잖아요. 그러면 좀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가. 부산시는 미래 도심 기능을 고려해 주거 밀집 지역을 지나는 일부 노선은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예타를 통과한 기존 노선안 외에도
전체 구간 지하화를 고려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대안 노선 1안은 국제 신도시를 지나는 104에서 106번 세계 정거장을 지하화합니다. 2안은 명지 국제 신도시 전체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을숙도는 반지하, 6개 정거장은 지하로 들어서게 됩니다. 3안은 101에서 107번까지 7개 정거장을 지하화하고 4안은 전체 구간을 지하화합니다. 부산시는 1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예타 비용의 15%를 넘으면 예타 제조사 대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다는 겁니다. 차량 기지는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우측 수변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3만 7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23편성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착공해 2029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밀반입을 넘어 국내에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해 유통시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앉아, 가만히 앉아. 붙잡힌 남성은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됩니다. 이번엔 식당으로 들어선 경찰, 식사 중이던 한 남성을 긴급히 붙잡습니다. 국내에서 마약을 만든 남성입니다. 연예인에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면 제보자 보시면 신청할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붙잡힌 남성, 2021년 2월부터 2달 동안 충북 보은군의 한 상가 등에서 40대 남성과 필로폰 150g을 만들어 유통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마트폰 만남 앱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했고 약속한 장소에 필로폰을 두고 가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투약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해 시민안전대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73명의 부산 지역 마약 사범은 올해 1분기 202명으로 1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에서 필로폰을 제조 판매하고 호텔 등에서 환각 파티를 벌인 61명을 검거한 사례가 주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과 외국인 마약 사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밀반입 마약류에 대한 단속도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실제 그런 삶을 산 고려시대 장군이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민 최영 장군을 일컫는데요. 남구 간만동 주민들이 장군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간만동에 있는 한 사당.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제사를 지냅니다. 사당에 모신 신은 최영 장군. 600여 년 전인 고려말 명장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특히 부산포 일대 출몰하는 왜구를 격파해 백성들의 소신이 됐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조선시대부터 매년 음력 4월 20일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사당의 이름은 장군의 시호를 딴 무민사입니다. 간만동 무민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의해 철거되자 주민들이 보존회를 만들고 기금을 모아 지난 1968년 재건립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4차례 제를 지내다 중건 이후 양력 4월 20일을 기해 한 차례만 지냅니다. 무민사는 간만동을 비롯해 수영동과 범일동 등에도 있습니다. 장군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심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간만동은 장군의 직계 후손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인연이 깊습니다. 오랑캐를 물리치다는 뜻을 가진 간만동이란 이름에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최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 호국 정신, 나라를 사랑하고 철맹철도하신 그런 정신으로 받들어 가지고 온 동민이 전부 다
뜻을 같이 하여 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제사.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한편 수용동은 22일 오후 8시 무민사에서 당산제를 지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농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 일부가 불에 타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20분쯤 사하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침대 등 가재 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담뱃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에 이어 WHO 고령 친화 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서구가 노인 정책을 WHO로부터 점검받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세계 도시들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7%, 초고령 사회 기준 20%를 일찌감치 넘어섰고 부산 평균 21%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부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초고령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서구가 다양한 노인 정책을 펼친 가운데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고령 친화 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는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 등을 갖춘 도시를 말합니다. 서구에서 사시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국제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교류를 해서 더 좋은 거는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또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도시에 또 저희들이 사례를 또 공유할 수 있고. 서구는 어르신을 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 사회 구축, 건강한 노후 보장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세우고 8개 분야 50여 개 세부 사업을 진행합니다. 산복도로 지역 보행 환경 개선과 노후주택 정비, 경로당 현대화와 케어 안심주택 확충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매년 실행평가를 하거든요. 실행평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를 넣어서 어르신들이 이 도시에서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만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 인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는 45개 지자체가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가운데 부산에서는 부산시가 2016년 인증됐고 기초단체로는 서구가 부산 첫 인증입니다. 서구는 세계 51개 나라 1,470개 도시와 노인 정책을 공유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박탈지수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인 결핍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 주민들이 차나 집을 갖고 있는지, 또 집의 상태나 학력, 직업 등의 수준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정도를 측정한 건데요. 박탈지수가 높을수록 결핍도 크다는 뜻입니다. 부산의 박탈지수,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박탈지수는 어떨까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박탈지수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전국 평균을 0으로 두고 음액값이면 평균보다는 상황이 좋다라는 뜻, 양액값이면 박탈 정도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부산은 17개 시도 중 박탈지수가 6번째로 높은데 평균보다는 양호하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 박탈 정도가 큰 편에 속합니다. 전국에서 박탈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마이너스 9.3이고 전남이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의 박탈지수는 2005년 전국에서 9번째, 2010년과 15년 8번째, 2020년 6번째로 순위를 높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박탈지수를 산출하는 지표는 10가지입니다. 집과 차의 소유 여부,
주거 환경의 열악한 정도, 직업 수준을 비롯해 노인 인구 비율과 독거 가구 비율, 이혼과 사별 비율, 아파트 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부산의 박탈지수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더해 구군의 상황에서도 박탈지수가 높아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 영도구, 서구 등 원도심 지역을 비롯해 부산 진구와 사상구, 수영구, 금정구까지 부산 구군 절반의 박탈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박탈지수가 높은 부산의 지자체 수는 2010년 4곳에서 2015년 5곳, 2020년 8곳까지 늘었고 특히 중구와 동구, 영도구, 서구는 2005년부터 매 조사 때마다 포함됐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도 눈에 띕니다. 2020년 부산에서 박탈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중구로 12.2입니다. 전국 250개 지자체 중에서도 네 번째로 수치가 높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결핍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반면 강서구는 2005년 6.7이었던 박탈지수가 2020년 마이너스 10.6까지 떨어져 부산에서 결핍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탈바꿈했고 중구와의 격차는 22.8만큼 벌어졌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고 신혼부부 가정이 유입되면서 박탈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중구 등 원도심은 교육 수준과 노인 인구 비율, 아파트 가구 비율, 독거 가구 비율, 집과 차 소유, 이혼 사별 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박탈지수를 높였습니다. 부산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에 따른 원도심 쇠퇴, 지역 격차 문제가 박탈지수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저 요트 대회인 2023 부산 슈퍼컵 국제 요트 대회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한국을 비롯해 10개국 32개 팀, 약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2개 종목에 대해 열띤 레이스를 펼칠 계획입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이기대공원 등 부산 대표 관광지에서 수십 대의 요트가 한 번에 레이스를 펼치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 노인 전용 체육시설인 복합힐링파크가 을숙도에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연면적 25,331제곱미터 규모로 파크 골프장과 실내 체육 활동을 위한 지상 3층 규모의 실내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3월 완료했습니다. 복합힐링파크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체크, 운동 처방, 개별 체육 활동 등 고령자에게 최적화된 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노인 건강 기여도와 활용도가 높을 경우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 23일 관람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1,000만 번째 입장의 주인공은 김해에서 온 고나은 어린이의 가족으로 박물관은 제주 왕복 항공권을 비롯해 3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박물관은 지난 2012년 7월 개관한 이래 11년 만에 1,0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며 이를 기념해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다양한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 남구는 부산시의 2023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는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 수입 업무 추진 실적 전반에 대해 지방세 8개 분야와 세외 수입 1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구는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발간과 신축 아파트 취득세 안내문 발송, 카카오톡을 활용한 24시간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 등을 추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전기차 이용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내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 주소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해 모빌리티사, 충전 사업자 등과 협력해 충전기 주소를 길도우미 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2월 인천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탄 지역 전세 피해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역전세 현상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일부가 위작으로 판명됐습니다.
대구시가 위작 구입 경위를 조사하는 등 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 감사에 나섭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서구 마을교육공동체 서구숲이 지역 봉사자들과 함께 세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자 100여 명과 지역 국회의원, 서구청장 등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4개 조를 나눠 동대신동과 서대신동 7개 구역을 청소했습니다. 2년 전 활동을 시작한 서구숲은 동대신 3동에 주민 쉼터를 마련하는 한편 어르신 급식 봉사와 아나바다 장터, 마을 방역 봉사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상구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사상의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번 릴레이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의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주민들에게 알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사상구의회를 시작으로 사상경찰서, 북부소방서, 북부산세무서, 사상우체국,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 총 6개 기관이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강서구는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제1회 강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초청 공연과 체험 부스, 영화 상영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한국영상자료원 주관으로 애니메이션 별의 정원과 가족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2편이 상영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